정확성은 좋은데 느리게 푸는 아이 반복해서 해야 되나? 자, 실제로 이런 성격의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근데 그게 또 습관이 되면 안 되죠. 나는 한 문제 풀 때 항상 5분씩 쓸래, 이게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굉장히 이제 누적이 돼버리거든요. 단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자기가 애매했던 문제 검사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하나 한 뜸 한 뜸 떼서 풀고 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느리게 푸는 아이들은 자기가 그 방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느리게 푸는 아이들은 교과에서 제시하든지 연산책에서 제시한 그 방법으로만 푸는 경우가 많아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부터는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이렇게 1자리끼리 곱하고 1씩 곱하고 11 곱하고 10씩 곱해서 이렇게 더한다. 그 과정이 되게 길고, 그 과정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되지는 않아요. 75 곱하기 50 이런 거는 굳이 알고리즘으로 풀지 않고 0을 빼고 계산한 다음에 10배를 하는 게 훨씬 편하죠. 특히 응용연산 같은 교재에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데, 이거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아도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 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 주어진 문제를 보고요, 그 주어진 문제를 보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지 하면은 시간 단축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딱 보고도 이거는 굳이 그렇게 시간 안 세워도 되겠네? 라는 그런 그 수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같은 경우에도 5 더하기 7, 이렇게 8 더하기 3 이런 거는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암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풀다 보면은, 요 숫자들은 내가 굳이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되네. 예를 들면 99를 곱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을 곱하고 그 곱하는 수를 한번 뺀다든지, 이런 방식이 훨씬 좋다는 걸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풀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방식을 또 소개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당연히 그런 문제를 풀면서, 와, 이런 문제, 이런 방식이 있네. 아이들이 막 스스로 깨닫고 이러진 않아요. 그걸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약간 그 사고력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그 기본 연산책이 아닌 책들은 그런 특이한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걸 소개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이 방식으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라는 경험을 주면은, 아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까? 라고 다른 방식을 시도하게 되고, 그 다른 방식에서 이렇게 푸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훨씬 검사할 필요도 없고 깔끔하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얻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자라고 자기가 그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연산 방식과 효율적인 연산 방식, 그리고 우리 흔히 사고력에서 간단하게 계산하기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죠. 그런 노하우들을 저는 초등 저학년부터 조금, 오히려 나중에 고학년 가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아나 초등 저학년의 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원리 배운 다음에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해도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누적이 돼가지고 속도를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정확도가 이제 70에서 80% 정도 된다. 계속되는 드릴을 해야 되나?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연산은 일단 3단계예요. 원리, 연습 또는 드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응용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원리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연습을 드릴식으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습한 걸 갖다가 얼마나 이제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이 응용 세 단계거든요. 이 모든 건 다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기초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원리랑 연습은 반드시 나옵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교과서에 나오는 건요, 이게 수학 익힘책인데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여기 보면 막 계산하라고 그래놨죠. 이거 답을 구해봐. 이게 연습이에요. 우리 연산책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이게 다 응용입니다, 실제. 교과서에도 보시면은 원리 1, 연습 1, 그 다음에 응용 4. 이 정도로 이제 응용을 강조하는 분위기죠. 근데 실제로는 연습을 이 교과서보다는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산체계에서는 보면 연습 파트가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이 연습 파트를 하다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원리 파트는 뭐 다 이해했다 치고 연습 파트에서 7, 80% 정도 맞추는 아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20%가 넘어가는 친구가 응용 문제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이를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연산 정확도가 80%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주차 정도로 끊어가지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90% 정도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좀 넉넉하게 보자면 85% 이상, 우리가 이제 문항수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85% 이상은 어느 정도 이제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그걸 보충해야 돼요. 아이들이
모든 연산 주제를 다 그렇게 동일하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뭐 덧셈은 막 90% 맞는데 뺄셈은 뭐 틀린다든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만 유독 틀린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들마다 강점과 단점이 장점이 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약점인 부분의 연산 부분만 저는 한 번 더 이제 복습하고 다른 책으로 풀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산 활동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풀든지 아니면 또 그런 방식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연산책 아닌 드릴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교구라든지 보드게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드릴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70, 80%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드릴인데 대신에 이 드릴 과정에서도 만약에 그 정답률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습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은 이제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있다면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짜 교구 활동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른 학습지, 조금 더 수준이 낮거나 수준이 높은 학습지를 해가지고 확인해보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아수학 시작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유아수학이니까 저는 이제 연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이 연산 몇 살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연산은 근데 보통 보면은 몇 살부터 시작하냐 이런 건 없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학교 가는 나이를 8세, 우리 나이로 8살이라고 부를 때 보통은 5세나 6세에 시작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 5세나 6세에 시작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연산 문제집은 수 개념을 연산 학습지가 알려주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대략 한 20가지의 수, 좀 욕심내자면 50가지의 수 정도는 쓰고 읽고 그 수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한 5세, 4세에도 시작을 해도 되는 게 연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애가 뭐 수도 모르고 뭐 숫자도 읽을 줄 모르는데 연습을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수를 삐뚤삐뚤하게라도 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애가 한글은 몰라도 돼요. 한글은 엄마가 문제를 읽어주면 되고 실제 연산 문제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텍스트는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뭐 7세, 8세 해도 되니까 한글은 몰라도 되지만 숫자에 대한 개념은 애가 확실히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5세, 6세에 시작을 하면은 초등 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쓴 응용 연산 말고도 다른 어떤 연산책도 다 비슷해요. 유아 단계의 책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리 과정 있죠. 유치원 누리 과정은 그 초등 1학년 1학기 과정을 갖다가 한 2, 3면에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연산은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한 5세 정도에는 1부터 5까지 정도를 하고, 6세 정도에는 1부터 9까지를 하고, 7세 정도에는 1부터 20까지를 가지고 수를 다루고요. 연산에서는 5세에서는 주로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이런 것만 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1을 하다가 7세 정도에는 가르기와 모으기를 배웁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실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리 과정으로 제시해 놓은 과정들이고, 그래서 연산책도 그런 코스를 딱 밟아가니까 우리가 연산책에서 유아라고 부르는 이제 응용 연산이나 다른 이런 책으로 치면 SP 단계 혹은 다른 책에서는 K 단계 뭐 이런 식의 키즈 단계들은 다 1학년 1학기를 펼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 유아 단계라고 보면 되니까, 즉 7세, 8세 이전에 언제 시작해도 그런 단계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없다. 단 숫자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4세, 엄청 빠르면 4세지만 저는 5세 정도가 좋은 것 같고 5세, 6세 일반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진도는 어떻게 보통 가냐면요. 연산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그 연산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기본 연산책이 있고 응용 연산책이 있다고 칠게요. 기본 연산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책들이에요. 기적의 계산법, 그 다음에 신사고 센 연산, 그 다음에 그 쏙셈, 하루 쏙 한 장셈, 이게 이제 세 개가 제일 잘 나가는 책이에요. 제일 대중적인 책인데, 이런 책들은 기본 연산책이고, 그 다음에 원리셈, 뭐 소마셈, 그 다음에 뭐 응용 연산, 뭐 사고셈, 이런 책들은 약간 살짝 난이도가 있고 더 좀 생각을 요하는 응용 위주. 아까 제가 그 원리, 드릴, 응용에서 응용이 조금 더 추가된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기본 연산 책들을 보통 기본 연산 책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기본 연산 책으로 이게 푸실 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애가 1학년이면은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해 정도나 뭐 많으면 2년 정도 이제 선행을 하기도 하고 연산은. 근데 이제 1년이나 2년 선행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교과 과정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보통 연산은 한 초등 졸업하기 전에 한 4학년 정도
4학년 정도에 보통 6학년까지 연산은 떼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교과나 일반적인 그 다른 영역의 책들보다는 한 해 정도 빠르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한 5세, 6세에 시작해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 해서 종료시킨다, 초등은. 그 다음에는 보통 중등 연산을 선행하든지 아니면 애가 약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게 좋습니다.